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황석준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휘두른 흉기에 5명이 숨지고 흉기와 화재 등으로 1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들은 힘없는 노인과 부녀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사건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적한 밤길이나 야산도 아닌 많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한밤에 지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젠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됐습니다. 범인이 평소에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왔고 정신병력도 있는데 경찰이나 보건당국 등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관련 분야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는 금개구리 서식지 보존 면적을 둘러싸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세종중앙공원 조성 논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대전에서 홍역 환자 1명이 더 발생해 전체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공인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촬영해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내놓은 비슷한 앱과 단속 기준이 다른 데다 주차 대책도 부족해 논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사업이 여전히 기대 이해합니다. 사업 4년차를 맞았지만 휴폐업하는 곳이 수두룩한데도 뚜렷한 보완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센트럴파크를 표방한 세종중앙공원이 올해 말 1단계 구역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개구리가 나와 공사가 미뤄진 2단계 구역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행복도시 건설청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아파트 건설을 위한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의결했다가 이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에서만 오피스텔 수백 여 채를 위탁 관리하는 한 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일부가 월세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위법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법정 공방 중인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박 의원 측의 불법 도청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불법 녹음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최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부터 실시된 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네네. 이거부터 알아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네, 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서 아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불법 주정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찍어서요, 사진 2장만 보내면 되는데, 그 원래 제보를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시행된 주민신고제는 시민 제보에 별도의 공무원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신고한 주민에게는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예. 이 공무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이 신고 대상 차량이
제한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주민신고제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4가지 구역인데요. 네. 설명을 드리면 이 소화전 5m 이내나 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의 주정차된 차량들입니다. 또 버스 정류소 10m 이내나 횡단보도, 이 정지선을 침범한 채 멈춰 서 있는 차량도 대상이 됩니다. 네. 이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위반 구역과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게 촬영을 해야 합니다. 예, 주로 그 얌체 주차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불법 주정차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이게 근본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소극적이면서 이 과태료 부과에만 열의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네. 그 예를 들어 대전시 복명동 일대를 보면요. 이 자치단체가 이 2세 가구당 주차장 한 면을 하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네. 이 바람에 이제 이 일대는 불법 주차가 만성화되어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자치단체가 불법 주차를 부추겨놓은 측면이 있는데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꼭 기억해뒀다. 과태료 무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그 천안에서만 오피스텔 수백여 채를 위탁 관리하는 한 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무리를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이유를 알아보니까 월세가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애초에 이 전세 계약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따졌는데 알고 보니 계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위탁업체가 있었는데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과는 반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전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월세였다. 위탁을 맡겼다고 하지만 계약서를 확인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위탁업체는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 그러니까 이 집주인에게는 수백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보장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그러니까 집 세를 들은 세입자에게는 수백만 원이 아닌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은 겁니다. 전세 계약을 한 건데요. 네. 이 보증금 차익으로 이 위탁업체는 오피스텔 분양 등 다른 부동산에 투자의 그 수익금으로 그동안 월세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수익이 원활하지 않자 월세 지급이 중단된 거고요. 이 위탁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조그맣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네. 이미 30여 명의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위탁업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최근까지 외국에 있던 해당 위탁업체 대표가 귀국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계약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미리 설명했다. 또 동의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6월 30일까지는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피해가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예, 최근 전북 지역 대학가 원룸에서도 수십억 원대 전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전월세 계약 맺을 때 계약서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요즘 지역화폐 발행이 확산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올해 말까지 충남 전체 시군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지자체 중에 충청남도가 1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규모입니다. 지난 한 해 27조 원이나 되는데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충남 외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를 막기 위해서 지역 화폐 확대를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지역 화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 같은 건데 이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요. 사는 사람은 10% 안팎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고요. 파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게 돼서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네. 이 몇몇 시군에서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도 들 테고 제도 정비도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 지원은 어떻습니까? 네, 충청남도는 현재 124억 원 정도의 지역화폐 규모를 5년 내에 1,000억 원 규모로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조례도 따로 만들어서 이 지역 화폐 발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일부 시군은요, 이 전통 시장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전면 확대하고요. 지역 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기관도 늘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 카드형 지역 화폐도 나오면서 그 형태도 진화하고 있는데 네. 지역 화폐가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역에서 번 돈은 지역에서 쓴다는 공동체 의식도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밤사이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최선중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코레일이 청년 구직자를 위해 운영하는 철도 자격증 무상교육이 현행 4가지 종류에서 8가지 종류로 확대됩니다. 추가된 무상교육은 철도 교통관제 자격과 디젤 철도 차량 운전면허, 설비 보전기사, 전기 철도기사며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23일 오후 2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도교육청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참여 희망도민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사이트로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 전통나래관은 달빛 따라 문화재 탐방 사업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대상 문화재는 동춘당 공원과 우암 사적공원이며 5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별로 15차례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사업 설명회는 오늘 오후 4시 대전 전통나래관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천안, 아산 등 6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20도 이상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금산 23도, 대전과 세종 22도, 태안 15도 등 15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금개구리 보존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다음 달 11일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공원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개구리 보존 면적을 놓고 여전히 찬반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서 시민 공청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세종중앙공원 조성 논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중앙공원 조성에 대한 청취자들의 의견도 샵 2309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세종중앙공원의 금개구리 서식지는 보존해야 한다는 세종생태도시 시민협의회 박창재 집행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창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세종중앙공원 조성 논란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이 청취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세종중앙공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금개구리가 언제 어떻게 발견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중앙공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종의 중앙에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네. 금강이 세종의 남북을 이제 가르면서 이제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이제 흐르고 있는데요. 네. 그 금강 바로 변에 위치하고 있고 800년 전부터 논농사를 네. 계속 지어오던 아주 이제 그 유래 깊은 이제 그런 이제 논 지역이었던 곳이고요. 예. 이곳이 이제 그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여기만큼은 우리 현 세대에 에서 판단을 하지 말고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이용하든 보존하든 놔둬보자 뭐 이런 개념이 도입된 예. 어떤 그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국제 공모를 통해서 이 중앙공원 일대를 그렇게 좀 유지하고 관리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된 곳인데요. 네. 금개구리는 이제 처음에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논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금개구리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이제 지역의 그 자연 생태 조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곳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곳을 이제 더 많은 면적에 걸쳐서 좀 보존해야겠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스터 플랜도 이렇게 보존하는 형태로 해서 보존 면적을 상당히 그 많은 면적에 걸쳐서 그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개발 압력에 의해서 네. 그 면적이 줄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이 금개구리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양서류인데 이 세종시 중앙공원에 금개구리가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게 왜 보호가 필요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세종은 전국에서 놓고 봤을 때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금개구리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최대 서식지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나름 불가피하게 국립수목원이라든지 또 중앙공원 1단계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그 금개구리들을 지금 현재 그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이어서 4년 전에 그 포획을 해서 이제 이주를 시켰을 때 2만 5천 마리를 이주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개구리를 일일이 뭐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뭐 일일이 다 확인하는 조사는 그 금개구리의 어떤 서식이나 그 생태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서식지를 또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못하지만 정확히 몇 마리가 지금 서식하고 있다. 포획 2만 5천 마리를 포획 이주시킨 이후에 네.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 청음이라든지 간접 관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아직도 많은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금개구리 서식지 면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 찬반 논란이 계속되자 행복청, 세종시, 토지주택공사가 이 금개구리 보존 지역을 이제 절반 이하로 줄이고 시민 녹지 공간을 늘리기로 했는데 중앙공원 조성 계획 이 시민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이제 세종시는 이제 환상형 도시인데다가 그 한복판에 이런 중앙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이 중앙공원은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라 그 보전 중심의 공원으로 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최대한 그 논습지라든지 오래된 나무라든지 이런 원형을 최대한 그 보존하자고 그런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조성을 쭉 해오는 과정이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보전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습지인데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죠. 이 보전 면적이 계속 줄었어요. 줄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 면적이 이제 줄어서 지금 그 종합계획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걸 더 줄이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일종의 섬처럼 뚝 떨어져서 주변과 연결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보전 면적이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작은 면적이라도 이 주변과 연결을 시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보전 면적이라고 하는 공생의 뜰이라고 22만 제곱미터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네. 그 주변의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조성할 거냐를 갖고 지금 의견 수렴과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그래서 더 녹지 공간이라든지 완충 지역 이런 형태로 해서 이곳이 정말 세계적인 생태공원이고 지금도 법적 보호 중이 금개구리를 비롯해서 뭐 수많은 철새라든지 뭐 그 양서파충류, 뭐 포유류 해서 삭도 살고 수달도 박 살고 위원장님, 네네. 예, 예정된 질문을 다 드리려면 대답을 좀 네. 줄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 금개구리 서식 실태가 이 조사가 부풀려져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래서 면적을 줄여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사를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예. 전문가 팀에 의뢰를 해서 계속 금개구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현저히 줄었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최근에 보면 뭐 500여 개체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걸로 추정을 했을 때는 수천 마리 이상이 지금 서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게 맞고. 예. 그리고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네. 네. 앞으로 이 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가치에 대해서 더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곳을 자주 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살고 있는지, 어떤 공간인지, 생명을 품은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알려나가고, 그리고 행복도시 건설청이 이제 주관 부처인데, 정말 보전형 공원으로서 원형지를 보전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이런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 박창재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세종중앙공원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 손태청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손태청입니다. 예. 이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짧게 답변을 해주시죠. 이게 원래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상으로는 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으로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주장이고요. 예.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원으로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예. 그러면 시민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작년에 한번 있었죠. 예. 세종시청에서 이제 세종의 뜻이라는 전자투표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당시 투표 결과가 세종 시민의 97%가 중앙공원 내에 노는 존치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 금개구리 서식지 면적을 포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건지 일목요연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2014년에 여기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죠. 예. 당시 806마리의 금개구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100만 제곱미터의 보호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네. 이 연구 결과는 금개구리 전문가가 아닌 조경학, 농학, 공학 박사들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박창재 씨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를 이제 불가피하게 이주를 했다. 한 20,449마리입니다. 예. 이제 이 기준을 놓고 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806마리를 위해서 100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면 2만 마리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전체 면적으로도 모자라요. 예. 그러니까 이 연구 보고서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게 지금 필요 면적이 얼마냐라는 이슈들이 있는데 방금 이제 박창재 씨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수백 마리, 금강청에서는 300마리 정도를 확인했고 또 LH 자체로서도 뭐 500마리, 추정해서 3,000마리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일단 이렇게 되면은 예. LH의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10,000 제곱미터를 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예. 이젠 금개구리 보존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가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세계적인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국립수목원에 65만 제곱미터, 예. 또 건강수변석지 27만 제곱미터가 금개구리를 위해서 할애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립수목원을 이용하면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세계적인 생태공원이 되는 거고요. 예. 반대로 얘기해서 기계경작지, 콤바인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는 논이 세계적인 생태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보존 지역으로 책정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미 100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세종중앙공원 개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고 앞으로 이 세종중앙공원 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인터뷰가 지금 행복청에서 주관하는 네. 공청회 건 때문에 지금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이제 앵커님도 그렇게 소개하셨고요. 예. 근데 이 공청회라는 게 상당히 기묘하고 희한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용과 형식으로 보면 이게 행복청이 주관하는 공청회가 맞습니다. 네. 앵커님도 그렇게 소개하셨고요. 예.
근데 이게 행복청이 주관하는 공청회가 되면 이게 완전히 위법의 온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라는 것은 국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요. 118명으로. 그것도 예. 선방합니다, 자기들이. 예. 그다음에 경규구리 보존 면적과 관련된 의견은 개진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한 행동이기 때문에 행복청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탈법적인 행태가 일어난 게 공청회 주관 자격이 없는 민관협의체라는 그 정체 모를 단체가 이거를 주관하고 있어요. 예. 이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죠? 그러니까 행복청과 LH시청이라는 행정청, 행정기관이 네. 세종시민의 무지와 비대칭 정보에 의존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를 계속 한다면은 예. 저희 시민으로서는 전면적인 시민 불복종으로 맞설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예.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예.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 손태청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중앙공원 조성 논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대전 유통업계 안 반가운 신세계란 기사에서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들어서는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지역 유통업계의 경계 대상 1호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민주당 총선 공천룰 가닥, 신구 대결이란 타이틀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현역 의원이 재출마할 경우 전원 경선을, 정치 신인에게는 가점 추가 방식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하면서 충청 정가에도 치열한 신구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